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서울과 부산 후보들의 유세를 살펴보고 박영선, 오세훈, 또 오세훈, 박영선 두 후보 간의 치열한 네거티브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의 유세 현장부터 살펴보면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강남을 찾아 재건축, 재개발 챙기겠다며 민간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 후보 쪽 소식부터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 지역 유세에 집중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큰 재건축과 관련해 공약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바로 민간 참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한 곳 한 곳 직접 찾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이 인프라를 조성해주고 개발 과정을 민간과 함께 협의해 분양가 인상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도서관을 거기에 대신 지어주고 민간하고 개발을 하면서 그걸 약간 협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민간에서 예를 들면 도서관을 지으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면 아파트 분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 밖에 아파트 최고층 수 35층 제한을 해제하고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에 이은 공원화도 약속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시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처럼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다 허가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 후보는 서초구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를 찾은 데 이어 서울시장 후보 후원의 개소식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어 저녁엔 강남역 앞에서 거리 유세에 나서 젊은 층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집중한 곳도 강남입니다. 오 후보는 최근 오른 집값과 세금을 언급하며 박영선 후보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각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쪽 소식은 서준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늘어난 세금 부담 등을 강조했습니다. 공격의 대상은 박영선 후보보다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느리지만 함께 가자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사치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집값이 올라서 자산 격차는 더 벌어져서 특히 유세 중엔 2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저를 한 3배 정도 지지해 준다고 하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지자가 보낸 문자라며 20% 여론 격차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승부는 5% 박빙 승부라고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실제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는 호소입니다. 상대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SH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15년 전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유세에는 단일화 경쟁 상대였던 안철수 후보도 참석해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두 후보가 두 도시의 부동산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부동산의 등기를 갖고 취재 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서류가 박영선 후보 남편이 소유했다는 일본 아파트의 등기입니다. 등기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 배우자는 2009년 6월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어 3년 6개월을 살다가 8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2월 이 아파트를 팔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 후보는 남편이 이명박 정부 때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아파트를 샀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 측도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국민 정서상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JTBC에 민주당에서 지난 4.15 총선 때 한일전이라며 반일운동을 주장했던 것과는 좀 다른 행동이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처분 관련해서는 거짓말 논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분 관련한 거짓말 논란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박 후보 측은 해당 아파트를 지난 2월에 처분했다고 했는데 등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계약은 했는데 잔금이 남아 있어 등기는 그대로라며 6월 달에 처리가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도 정리해 볼까요? 네, 이것도 역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요. 1970년 4월 오 후보 처가가 상속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네. 전체 1,350평 규모인데 오 후보 부인의 지분은 이 중 8분의 1입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보금자리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후 오 후보 부인이 약 4억 5천만 원 가량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이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일 때라서 민주당에서는 오 후보가 셀프 보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장할 때 처가 땅이 보금자리에 지정이 됐다 이런 논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 후보 측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에 국민임대주택 최초 계획 때부터 해당 주택은 이미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 후보도 박 후보처럼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 후보는 이달 초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땅을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재산신고 때 해당 땅이 포함됐던 게 드러났던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 오 후보는 처가의 땅이어서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KBS가 2005년에 오 후보의 처가가 내곡동 땅을 측량을 할 때 오 후보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본인이 아니라 처남이었다며 KBS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네, 바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여야 후보 간 토론을 열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3기 암 환자라고 부산을 비하했다. 복부인이 시장 사모님이 된다는 식으로 공격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급기야 서로 고소 고발전까지 벌이고 있는데 부산 소식은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언론사가 주최한 부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김영춘 후보는 박형준 후보 가족의 LCT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LCT 두 채의 가족들이 위아래층에 살고 계신데 여러 가지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석연찮은 구석들이 많이 있고. 박 후보는 김 후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가 있느냐. 그렇게 분양이 원활하게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가 거의 없었어요. 두 후보의 공방은 지원군 사이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영춘 후보가 부산이 3기 암 환자 같은 신세라고 말해 부산을 비하했다고 했습니다. 부산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산이 초라하고 부산이 한심하고 부산이 환자 같다. 부산 싫으면 막 떠나라.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포화 별장에 부동산 투기했던 그 사모님이 부산시장 사모님이 됩니다. 복부인이 시장 사모님이 되는 것을 공방은 고소 고발로까지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친형 땅 특혜 매매 의혹을 제기한 박형준 후보 측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국민의힘도 박 후보가 도강지처를 벌였다고 말한 김영춘 후보 측 대변인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여야 후보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유세 현장 모습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강남에서 거리 유세하는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살펴봤는데요. 두 후보 측은 방역 수칙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아슬아슬한 상황이 종종 포착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거리 유세에 나선 서울 강남의 코엑사. 거리두기를 지켜달라는 안내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들이 유세 차량에서 내려오자 시민들이 다가가 손을 붙잡기도 합니다. 거리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오늘 거리 유세에 다시 나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찾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상가. 마스크를 끼고 주먹 인사를 하지만 좁은 통로에서 사진을 찍으며 바짝 붙게 됩니다. 두 후보 측 모두 JTBC에 방역 수칙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시민분들께서 너무 많이 모이더니까 좀 다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조금 손세정제를 배치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생들을 하시잖아요. 코로나 위험에서 조금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좀 더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나서 이런 선거 유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유세를 하더라도 밀접 접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수준의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하는 선거와 사람이 떨어져야 하는 방역 사이에 새로운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